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유통학회장 정현승입니다. 어,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디지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국내 유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요, 한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장기 성장률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문제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또 유소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아주 우리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성장이 정체된 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최근에도 신규 출점은 있지만은 전반적인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한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마디로 오프라인이 영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보면 오프라인은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온라인은 성장률이 계속 10% 이상으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덕분에 전체적인 유통의 성장률은 그래도 5%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반면에 온라인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은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형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대5 수준까지 왔다. 예. 물론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했지만은 그만큼 온라인의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정말 격전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종합몰과 전문몰로 나누어지고 또 오픈마켓과 중개와 또 직매입 형태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보면 국내에서 네이버나 쿠팡,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이렇게 크게 경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그 신세계 그룹에 인수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재편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온라인 시장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좀 밝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와 4차 산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불어닥친 그 코로나 열풍은 한국의 유통시장을 한마디로 확 바꿔놨습니다. 그 키워드를 꼽으려면 당연히 언택트죠. 근데 언택트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사실 언택트가 대인관계 해피라든지 그냥 편리성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안전성, 편의성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50대 이상, 60대에도 온라인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주요한 소비 계층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2O에서 O4O로 넘어가고 또 모바일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요즘에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도 무인 점포를 늘리지만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형태도 무인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 키오스크라든지 로봇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AR, VR 이런 것들이 계속 활용되면서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전복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역할이 좀 바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온라인은 이전에는 굉장히 편리해서 썼는데 지금은 안전함이 좀 더해진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했는데 지금은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무인화를 통해서 굉장히 안전할 수 있고 또 라이브나 VR을 통해서 현실적인 실제감을 굉장히 높인 그런 고도의 오프라인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도 최근에 보면은 경험과 체험을 굉장히 많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업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고 서로 또 차별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4차 산업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유통시장에 접목되면서 유통이 4.0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유통에 4차 산업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니까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더라. 그래서 유통시장이 초지능, 아주 인공지능이 고도로 접목이 되고 초실감, 굉장히 현실감 있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고 초연결, 어떤 곳에서도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유통의 다양한 업태에 접목됨으로써 유통 4.0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투자 경쟁이 좀 붙고 있습니다. 리테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와 정책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로보틱스라든지 정강현실이라는 다양한 기술들이 유통업에 접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와 4차 산업 유통에 접목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찌 보면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가는 정도, 유통의 온라인화라고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도 있지만 아마존은 풀필먼트,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또 모바일 주문, 또 뭐 나이키는 또 뭐 D2C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장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통업의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생산, 재고, 물류, 뭐 운영, 마케팅, 뭐 고객 관리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여기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밸류 체인의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새 키워드가 풀필먼트 아닙니까? 온라인이 성장하니까 반드시 뒤에 배송, 물류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B2C 개념의 이런 풀필먼트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새로운 물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테일 테크놀로지에 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작년에 6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분야도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비대면 결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리테일 관련된 스타트업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냐 보니까 뭐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센스라든지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한국의 유통 물류 산업을 디지털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 산업은 굉장히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상황을 이제 산업을 쭉 봤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간단히 보면 아마존은 여러분 전 세계 온라인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쇼핑몰인 마켓플레이스와 그다음에 회원제를 하고 있는 프라임 회원왕과 그다음에 물류, 풀필먼트 요 세 개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같은 그런 기반 인프라 시스템이 또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 커머스, 미래를 위한 투자인 보이스 커머스 이렇게 5가지 사업이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회사인데 유통보다는 기술에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 기술 투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하더라. 그래서 아마존은 온라인 회사인데
오프라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제가 한 2년 전에 요즘에는 미국을 못 가는데요. 2년 전에는 가보니까 이 보이스 커머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비디오 커머스를 넘어서 앞으로는 보이스 커머스가 상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존의 인공지능인 알렉사를 통해서 에코라는 무인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스 커머스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아마존에 이어서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최대 업체인데 월마트가 최근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냐? 월마트도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강화해서 오프라인과 접목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월마트가 상당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마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이 제일 먼저다. 예, 디지털 위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월마트도 오프라인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카테고리, 핵심 카테고리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유통산업 하면 원래 점포를 잘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제품 소싱을 잘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 유통을 잘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월마트도 굉장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월마트 랩스라고 그래서 R&D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토어 넘버 8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인큐베이팅하는 기술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옴니 채널,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도 역시 보이스 커머스라고 그래서 월마트 보이스 오더 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0 시대, 유통 4.0 시대에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위주로. 첫 번째는 이 매장을 통한 제품 경험,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온라인 시대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총체적인 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애플이나 스타벅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옴니 채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를 이용하든 고객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점포.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사례는 트라이얼 킥이라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의 슈퍼마켓인데 중소형 슈퍼마켓입니다. 트라이얼 킥은. 그런데 매장에 가보면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계산대, 그 다음에 가격이 전자장치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 천장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 동선이 이게 감시가 되고 해서 100% 디지털화돼가지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런 편의점입니다. 일본은 디지털이 굉장히 늦는데요. 그래도 일본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아주 초개인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객이 10만 명이면은 10만 개의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당연히 지금 기술 회사로 가고 있고 네이버도 뭐 기술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유통을 지금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유통은 서비스형 유통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파는 것에서 이제는 제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결국 유통의 최고의 그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 저니별로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가장 베스트 옵션을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유통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는 D2C. 그래서 요즘에 나이키가 D2C 한 이후에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통하고 별도로 자사의 직영적인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이키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D2C가 중요하고 또 알리바바는 신제조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완전히 혁신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만약에 2,000명의 소비자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은 동시에 2,000개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신제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MZ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그 니즈를 잘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무신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무신사는 10대의 남성이라는 10대 남자, 요즘 10대 남성이 되게 중요하죠. 10대, 20대 남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MZ 세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다음에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최근에 복고풍의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 부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새로운 소비 세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유통 4.0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원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유통산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